안녕하십니까. 모의고사 보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찍어 봤고요.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려보자면은 저는 18 수능 때 요런 성적 받았다가 반수해서 요렇게 성적을 올렸던 바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래도 믿음직하죠? 본격적으로 빠르게 시작해 볼게요. 수능이라는 시험이 키를 재는 거라 해볼게요. 얘네 3명에 대해서 키를 재면은 당연히 이 두 번째 학생이 가장 크게 나오겠죠? 그죠? 자, 근데 이 모의고사란 친구는 이 수능만큼의 정확성을 갖출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모의고사는 뭔가 좀 키를 재보겠다고 하지만 살짝 그 핀트가 다른 거를 측정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허리를 재는 그 모의고사를 해보자.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아, 내가 평균적인 친구들보다 다리가 조금 짧네. 그러면은 이 다리 길이를 키우는 공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그럼 어쨌든 좀 더 키가 쭉쭉 클 수가 있겠죠? 또는 내가 뭐 어깨 높이를 재는 느낌의 모의고사를 쳐보니까 제일 잘 봤네? 그러면 내가 요런 면에서는 조금 강한가 보다. 요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의고사의 가장 큰 의의는 나의 위치를 갖다가 결국에 현 상황에서 판단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험이라는 거예요. 내 강점이 있다면은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 부족한 점은 다음에 좀 더 메꿔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결국에 모의고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이긴 하지만 거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내가 결국에는 얻을 것만 정확히 얻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리고 모의고사 본 날에 꼭 해야 될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그게 복기예요. 복기. 자, 복기라는 거는요, 바둑에서 나온 용어인데 바둑이 다 끝나잖아? 그러면은 이 깔끔한 판에다가 흰색 돌 하나, 검은색 돌 하나씩 처음부터 다시 리플레이 해보면서 쉽게 말하면은 피드백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둑에서 복기가 갖는 중요성은 이 두 사진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전에 말하는 거랑 되게 일치해요. 내가 잘한 그 복기해보면은 이 길은 습관을 만들어준 거고요. 내가 잘 못한 거를 다시 리플레이 해보면은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준비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학생들이 본인이 부족한 점에만 집중하게 되는데 그거는 진짜 하수고요. 오히려 상위권일수록 공감하는 게 내가 잘한 부분도 내가 이러이러해서 잘했구나. 이렇게 좀 더 딥하게 들어가 봐야 수능날에도 그 능력이 잘 표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 점도 한번 강조를 드려볼게요. 그리고 요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리플레이를 해보면서 뭐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복기를 한다는 거는 시험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끝까지를 다시금 쭉 회상해 보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했으면은 좀 더 좋았을 텐데, 뭐 이거는 내가 잘했네, 다음에도 잘해야겠다, 요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은 그냥 단순히 채점하고 아깝네, 실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거를 얻어갈 수 있단 말이야. 자, 결국에 공부라는 거는요, 이 어떤 투자하는 시간과 이 공부의 퀄리티가 합산돼서 성적을 올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시간을 무한정 늘리는 거는 힘들고, 결국에 상위권으로 갈수록 이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요. 그리고 요런 모의고사 볼 때마다 복기라는 게 이 공부의 퀄리티를 굉장히 높여줄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다 라고 저는 정말 이 장담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오답과 관련한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무조건 해설 보기 전에 스스로 먼저 오답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국어라고 예시를 들어본다면은, 자, 지문이 좀 어려웠어? 그러면은 자, 지문을 다시 일단 읽어보는 거야. 그리고 지문을 다시 읽어보고 문제를 풀리니까 잘 풀려? 그러면은 지문 독해가 내 약점이구나. 또는 수학 같은 경우도 그냥 풀어보니까 풀려? 그럼 내가 이거를 풀 수 있는 능력은 있었구나. 요런 거를 갖다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혹은 문학 같은 경우는 다시금 내가 풀어봤는데도 막 헷갈리고 틀려. 그럼 내가 그냥 문학이 조금 부족하구나. 요런 식으로 스스로 먼저 해보고 나서 어떤 총평도 보고 오르비, 수만이, 포만한 이런 데 가서 후기도 보고
해설 강의도 봐야지 좀 더 객관적인 생각과 판단이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거를 비교 한번 해보자. 어떤 상대방을 통해서 색다른 지점을 알게 된다 라고 했죠. 결국에 이 모의고사 볼 때는 어떤 총평이나 후기나 해설 강의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A라는 강사를 되게 좋아한다고 해도 B나 C라는 강사의 총평과 해설 강의도 들어봐야만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방향의 공부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선생님들의 그 의견을 참고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 해보고 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피드백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전체 평균과 오답률을 갖다가 참고해 보는 게 되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국어 영어 같은 경우는 제가 학생들한테 꼭 시키는 게 파트별로 틀린 점수를 적어라고 해요. 이렇게 체크해 보면은 뭐 내가 문학에서 와장창 틀렸는지 혹은 독서에서 와장창 틀렸는지 어떤 화작이나 언매에서 좀 약한지 그런 거를 판단할 수가 있고요. 뭐 수학 같은 경우도 내가 어떤 파트에서 틀린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내가 수원수 뭐 미적 확통 중에서 어디가 약한지를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오답률을 같이 참고한다면은 나는 이게 되게 어려웠는데 오답률이 높지가 않네. 그럼 내가 이 부분이 유독 약하구나. 또는 나는 이게 되게 쉬웠는데 오답률이 높네. 그럼 내가 이 부분은 조금 강하구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음으로써 내가 남은 기간 동안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더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 어떤 평균과 오답률을 참고해보고 어떤 파트별로 틀린 점수를 체크해보는 게 내가 다음에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방향성을 갖다 잡아준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방향성을 갖다 잡았으면은 목표를 세울 텐데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제가 좀 강조드릴 게 있습니다. 결국에 밸런스를 갖다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국어를 봤는데 문학을 진짜 개 못해. 문학에서 12점 틀리고 독서에서 2점 틀렸어요. 내가 독서를 잘하고 문학을 못하니까 문학만 올인해야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직접 해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수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그거는 좀 비추하고요. 왜 안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결국에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이렇게 문학에만 올인하잖아. 그럼 다음 시험 때는 이렇게 된다. 문학 마이너스 막 독서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나와. 완전 두더지 잡기 마냥 공부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진짜 다반사이기 때문에 절대 이러시면 안 되고요. 항상 내가 잘한 것은 계속해서 잘할 수 있도록 이 최소한의 관리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문학에 올인까지 하는 건 안 되고 주에 1회 정도는 실무를 풀어주고 그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문학에 올인한다. 그럼 어떤 독서에 대한 감도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좀 제가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밸런스를 갖다 생각을 해라. 내가 잘한 것도 영원한 게 아니야. 계속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뭐 못한 거는 당연히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얘기해주고 싶은 게 바로 너무 무리한 목표를 세우지 않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가 63점이야. 근데 여기서 막 이런 결심한 친구 있어. 듣기도 하고 독해 공부도 하고 빈칸 인강도 듣고 막 순서 삽입도 연습을 해야겠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너 뭐 영어만 할 거야? 영어만 한다고 해도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 절대 무리한 목표를 세우면 안 되고 그냥 일단은 딱 한두 달 정도 뒤에 모의고사를 본다고 했을 때 도움이 되도록 목표를 좀 더 단기적으로 잡아보는 거야. 내 상황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가 63점이다? 그럼 좀 더 간단하게 일단은 어떤 빈칸이나 뭐 순서 삽입처럼 어려운 유형들은 일단은 내 소관이 아니야. 넘겨주자. 일단 내가 집중할 거는 듣기랑 독해. 일단은 해석이나 좀 잘해보자. 그리고 단어나 좀 잘 외워보자. 이 세 개만 갖다가 우리가 집중을 하더라도 충분히 여기서 점수를 뛰어오를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공부해서 다음 시험 때 한 75점 맞았다? 그럼 그때는 조금씩 다른 유형도 공부를 해보고 그때그때 내 상황에 맞춰서 목표를 조정해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리한 목표를 세우지 않고 공부를 해야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왜 탐구 얘기는 안 해주냐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탐구는 수학이랑 조금 비슷하게 가보면 되니까 생략했고요. 센스 있는 친구들이라면은 지금 요 강의 들은 걸 조금 더 확장 적용해서 다른 과목에도 다 적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 일단 강의는 여기서 맞춰볼 거고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요것들을 통해서 좀 더
좋은 결과 낼 수 있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할게요.